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2023년은 누가 뭐래도 최고의 재테크는 아마도 경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경매와 관련돼서 부동산 답사, 즉 현장 답사, 임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임장하는 요령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다. 여러분 임장 자주 많이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나 경매에서 임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임장은 다른 말로 현장 답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장은 자주, 많이, 그리고 제대로 해야만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답은 어디에 있다? 네, 바로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 답사는 임장이다. 사실 부동산을 매매로 사나 경매로 사나 임장의 요령은 같습니다. 여러분 임장이 중요한데 사실 임장하기 전에 체크리스트 사실 짜깁기를 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전에 공부하고 가야지 공부를 안 하고 가면 약간 애매할 수 있다. 그런 점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마곡 임장 특강을 다녀왔는데 강서구 앤 마곡 임장하는 요령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먼저 이제 이런 곳을 가기 전에 이 지역에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사전에 체크를 한번 하고 가자. 여기 봤더니 이제 강서구 지역 생활권. 그러면 강서구는 6개의 지역 생활권이 있더라. 여기 이제 공항 방화, 그 다음에 발산, 화곡 1, 화곡 2, 염창. 우리가 이제 오늘 가는 곳은 마곡 지역 생활권. 네. 마곡 지역 생활권에 대한 코멘트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강서구 관련해서 중심지라고 하는 코멘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의 중심지는 바로 마곡. 자, 마곡은 앞으로 발전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마곡 광역 중심. 동부가 미래를 선도하는 지식산업 기반의 고용 중심지. 마곡 지구를 자족적 지식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 강서 미라클 메드 특구와 연계해서 의료 관광 사업 활성화하겠다. 보타닉 파크, 마곡 중앙공원이죠. 지역 명소화 하겠다. 나머지 이제 지구 중심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한번 읽고 가면 좋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실현 전략, 목표 1, 마곡지구 일대 신규 지식 기반 산업의 중심지로 조성 및 육성하겠다. 전략 1, 전략 2, 전략 3이 있고요. 이를테면 이제 바이오 정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정보 나노 기술, 선도 시설, 공공 지원 시설, BMT 클러스터 이렇게 이제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기 전에 지도를 보고 마곡을 한번 공부를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 수강생들하고 이제 발산역에서 만났습니다. 사전에 가기 전에 이제 동선 제가 이제 5개를 갔습니다만 오늘은 2개를 간다면 요렇게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가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여러분 이제 동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마곡은 동선 자체가 발산역에서 요렇게 좀 많이 가는 스타일들이죠. 요렇게 요런 느낌. 반대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대로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별로 없고 오히려 이면 도로들이 유동인구가 좀 많더라. 이런 부분들도 하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곡에서 이제 핵심적인 곳들은 이제 이대 서울병원 개원해가지고 이런 이제 대형 병원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주위에 상가나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다. 수요가 많아지는 것이니까요. 추후에 이제 강서구청이 이제 원래 이쪽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마곡은 일단 5호선 발산역, 마곡역, 송정역, 그 다음에 이쪽 동네에 이제 인프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포공항, 롯데몰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네, 롯데몰 시장 보거나 생활하는데 상당히 또 편리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제 9호선 마곡나루역과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W역세권 좋고 바로 이제 여기가 보타닉 공원입니다. 서울 도심안에 이렇게 큰 또 공원은 흔치 않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더불어서 이제 마곡나루역 바로 이제 북쪽에 또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곡은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부 다 여러분 LG 사이언스, LG 사이언스 거의 뭐 LG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더불어서 발산역과
9호선 양천 향교역 요 라인들이 이제 오피스텔이 많은데 오피스텔은 여기가 좀 비싸죠. 예, 초역세권이니까 점점 싸다가 왜냐하면 지하철에서 제일 머니까 그러다가 다시 점차 비싸져서 다시 여기가 제일 비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저희는 두 개의 물건을 간다라고 치면 첫 번째는 오피스를 가고 사무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곡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가봅니다. 항상 사전에 가기 전에 지도를 잘 보고 근처에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경매 물건입니다. 뭐 경매 물건이나 또는 일반 부동산 매매 물건이나 임장하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자, 물건 1. 마곡동의 사무실입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이너메스 마곡 7층에 있는 사무실 2억 8천인데 한 번 떨어진 2억 2,400. 이번에 이제 입찰이 끝났습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이죠. 네, 입찰했습니다. 3명 입찰해서 낙찰 2억 4,7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전용 면적이 10.05평. 그러면 뭐 사무실로서는 상당히 좋다. 뭐 크기가 양호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집합 건물인데 건물은 등기가 됐는데 아직 대지권 미등기라고 하는 점. 다만 여기 커멘트에 보면 최저 매각 가격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되었다라고 해서 대지권을 취득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산인 거니까, 좋죠. 새 거. 10층 중에 7층. 좋다. 전용 약 10평.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지난번 2억 8천에 한번 나왔다가 유찰되고 다시 2억 2,400. 이번에는 2억 4,7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우리은행 근저당. 후순위라 특별히 문제 없다.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하는 걸 체크하면 될 것 같고, 근저당. 사업자 등록이 느리죠? 예, 그러면 전혀 문제 없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대지권 미등기지만 감정평가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이제 이모 씨라고 하는 임차인들이 2명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월세가 조금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 점. 다만 이런 것들은 중개업소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월세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한 70만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요령을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집합 건물일 때 이제 아파트라면 사실은 뭐 이런 평면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구분 상가들은 평면도가 필요합니다. 가령 뭐 727호가 나왔다, 710호가 나왔다, 뭐 717호가 나왔다, 721호가 나왔다. 이 평면도가 없으면 721호가 어디지? 706호가 어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쓰여져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 다만 이제 현장에 가보시면 여기 이제 거의 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향, 남향, 북향, 서향.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향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남향.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뷰가 제일 좋은 곳은 동향입니다. 여기 이제 약간 이제 공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약간 핸디캡이 있는 것은 바로 이거죠. 예, 약간 이제 북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사무실을 사겠다 또는 경매로 낙찰받겠다. 예,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향은 이거나 이것이 가장 좋아 보인다. 그렇게 하나 정리하고 약간의 핸디캡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자, 이런 사무실을 이제 임장하러 갈 때는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꼭 가지고 가자. 다만 이제 사전에 짜깁기를 해두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사건 번호, 뭐 입찰 목적, 감정가, 용도, 매각기일, 임대, 수익 이런 것들 현장 가서 최저 매각 가격, 토지 면적, 소재지, 그 다음에 건물 면적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전에 손품 팔아서 가는 거고요. 이런 것들 이제 현장 가서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시세 분석도 이를테면 이제 KB, 또 네이버, 국토부 실거래가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확인해 가자. 다만 이것은 나중에 중개사무소 세 군데 정도 가서 매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월세 이런 거 이제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임대 수요하고 임대료 수준, 그 다음에 공실률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외부 환경이 어떠냐, 특히 지하철 역세권이냐 아니냐 여부 이런 거 중요할 것 같고 주위에 이제 백그라운드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현장 가서 이런 거 확인해야 되겠죠. 뭐 관리 상태, 층수, 그 다음에 주차장, 뭐 누수, 그 다음에 평형, 향, 그 다음에 내부 옵션, 관리비, 또 결로 상태 이런 것들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구조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경매 나온 물건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가서 다른 오피스를 이를테면 이제 매매 하겠다 또는 뭐 월세 하겠다라고 해서 내부를 보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 오피스는 이너메스 마곡 1. 이제 쭉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인포메이션. 이런 거 이제 보면은, 공실이 많다, 별로 없다. 또 어떤 업종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은 강점. 자, 이 오피스는 이제 감정평가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는 공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세장형, 길죠, 여러분? 특히 여기가 이제 뷰가 아주 좋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장하러 갔었을 때는 이를테면 이제 어떠한 점유자가 있더라.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전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거를 갖다가 내가 경매로 낙찰받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점유자, 임차인이겠죠? 예, 그래서 협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낙찰 받을 거라면 뭐 재임대 할 거냐, 안 할 거냐, 또 뭐 세를 얼마 내고 있느냐, 뭐 애로사항이 뭐냐, 이런 것들을 또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겠다. 저기 임차인하고 입찰하는 사람하고는 뭐 특별히 감정선을 건드릴 게 없어요. 뭐 기분 나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배려하면서 협상 또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물건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725-1 마곡 힐스테이트. 요 물건은 예정 물건입니다. 예정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매각기일이 잡히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나 조만간 이제 매각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매각기일이 잡히기 전에 요 호수에 대해서 사전에 임장을 하면 참 좋겠다. 앞서 언급한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매가 나왔고 또 한 번 유찰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중개업소에 갔을 수 있어요. 예, 경매 나온 물건. 그럼 또 중개업자분들도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정 물건이기 때문에 아직 경매로 나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 예, 그래서 이런 물건 내가 이제 매매할 것처럼 또는 뭐 전세, 월세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사전에 체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도 역시 임장 가기 전에 사전에 짜깁기 할 수 있습니다. 뭐 경매번호, 주소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집에서 사전에 해갈 수 있는 부분들은 해가고 못하는 부분들은 이제 현장 가서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이제 건축 연도 중요하죠. 평수 중요하고 브랜드, 총 세대수, 층수, 향, 그다음에 복도식 계단식, 일조, 엘리베이터, 경비실 CCTV, 주차장, 예, 그다음에 이제 관리비, 요런 부분들, 또 유해 시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지 관리 상태, 뭐 개별 동 상태 이런 것들은 현장 가서 직접 체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제 아파트도 입지가 중요합니다. 용도적 중요하죠. 예, 다만 이제 새 아파트는 용도적 큰 의미가 없고요. 이제 한 30년 되어 간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용도 지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통 중요합니다. 특히 역세권이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편의시설, 학군, 유해시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고, 시세 파악은 어디 가서 물론 이제 사전에 네이버 부동산이나 국토부 실거래가 확인합니다만 중개사무소 한 세 군데는 확인하자. 금매가 얼마냐, 그 다음에 가격의 흐름이 상승하고 있냐 하락하고 있냐, 매물의 개수가 증가하고 있냐 떨어지고 있느냐.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전세하고 월세 이런 것들 체크를 해가고 나머지는 이제 현장 갔다 와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여러분 오른쪽 사진을 좀 보시면 여러분 이 아파트는 문주가 여기에요. 이게 딱 들어오면은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왔다 이런 느낌인데, 아쉽게도 이 107동에 지금 나온 경매 물건은 바깥에서 여러분 그냥 들어갑니다. 다 바깥에서 바로 들어간다. 약간 애매하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냥 도로가에 있다가 요렇게 들어가는 형국이에요. 아파트 단지 같지 않은 약간의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현장 가서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시세 파악은 이제 현장 가서 하는 건데, 사전에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 그래서 가령 뭐 2022년도 1분기 봤더니, 이 아파트는 집원 있죠? 마곡 힐스테이트. 지금 요 평수인데 15억 정도 했다. 2022년도 1분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가격이 비슷한 아파트가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가 있습니다. 같은 평수가 거의 15억 6천이죠.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 아파트 시세를 좀 확인하면 좋은데, 이 아파트가 최근에 매매 사례가 거의 없어요. 중개사무소를 직접 가보시면 호가만 있고 매매 사례가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언론에서는 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호가는 여전히 높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는 얼마 전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 1분기인데 최근에 2023년도 1분기 얼마 전이죠? 네, 똑같은 평수
15억 6천에 거래가 됐던 게 11억 5백, 10억 9천. 예, 중개거래. 가짜는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의 한 5억 원 정도가 하락하였다라고 하는 점. 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곡 힐스테이트 아파트도 지금 이제 매매 사례는 없지만 실제 시세는 이 정도로 좀 봐주면 어떨까? 한 11억 정도로 봐주는 것이 타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네, 그냥 간접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중개사무소에 가셔가지고 한 세 군데 가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지금 같은 시기가 시세를 확인하기가 가장 어렵다. 왜냐하면 거래 절벽, 매매 사례가 거의 없고 호가 차이는 너무 크고, 예, 이런 부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이제 여러 장소에서 체크해야 될 것 하기에 앞서서 저희 설춘원 캠퍼스에서 경매 강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1기 부동산 경매 낙찰반, 2023년도 2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총 5번, 매주 목요일 밤 7시에서 9시, 라이브 강의, 그 다음에 녹화본 이후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 되어 있습니다. 경매 이론과 경매 물건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강의. 수강료는 50만 원인데 23만 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세한 강의 공지는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원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장소별 체크포인트. 우리가 이제 아파트, 뭐 오피스 갑니다만 가장 먼저 중개업소를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가서 두 가지 상황으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매에 나왔는데 시세 또는 월세 얼마일 것 같냐, 이런 부분들 하나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는 마치 내가 이제 매매하거나 전세 또는 월세 들어갈 것처럼 해서 시세 파악 또는 이제 매물의 개수,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습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중개업소에 가서는 호재와 악재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집합 건물인 경우에는 이제 관리사무소, 특히 이제 아파트나 아까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체납관리비 3년치 공용분을 떠안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달에 관리비가 얼마 나오는지, 또 주차 대수는 얼마 할 수 있는지, 또 공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공실 이런 것들은 중개업소하고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에 직접 가서 이를테면 이웃들은 어떤 분들인지 또는 평판, 그다음에 관리 상태, 일조, 조망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꼭 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임장 어렵지 않죠?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경매에 나온 물건들 임장하는 요령, 사전에 그 지역에 대한 공부, 도시기본계획 또는 지도,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짜깁기, 그 다음에 현장 가서 중개업소, 관리사무소, 현장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체크리스트 가지고 가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이러한 시장에서 가장 좀 체크하기 어려운 게 아마도 시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실거래가하고 호가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다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부동산 경기가 곧바로 상승 반전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래서 올해 또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경매로 지금 시세 대비 한 20, 30% 싸게 산다면 그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장을 자주 많이 제대로 해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더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